이게 무려 상위 4%에 해당이 됩니다.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청약에 참여할 만한 공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K옥션입니다. K옥션은 금일 수혜책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모가 최상단인 2만원으로 일단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K옥션 과연 청약하려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은 미술품 경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다소 좀 생소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사 중에서 이미 이러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서울옥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옥션과 K옥션을 비교를 해서 과연 업사이드가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일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상장은 1월 24일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증권사가 신영증권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영증권을 이용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신영증권 계좌를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수는 40만 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형 공모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서울옥션이 K옥션과 상당히 비슷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울옥션과 이 K옥션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 추이입니다. 과거에는 K옥션의 점유율이 36%였고 서울옥션은 56%였습니다. 일단 두 기업이 이 시장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거의 90%예요. 근데 2021년 반기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확실히 이 K옥션의 점유율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년, 4년을 걸쳐 오면서 K옥션의 점유율이 다소 좀 높아졌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전반적인 미술품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경기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는 낙찰 금액이 2천억이 넘었지만 2020년에는 113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의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황색이 서울옥션이고 파란색이 K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무려 661억 원을 달성을 해서 전년 연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스테디한 편입니다. 이익에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극명하게 갈립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엔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7억 원의 3분기 누적 기준 흑자를 달성을 했고요. K옥션 역시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2019년, 2020년 서울옥션이 적자를 냈을 당시에 흑자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옥션은 과감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해서 K옥션은 다소 좀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하는 업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옥션의 실적을 좀 더 상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유형별 낙찰 총액 추이입니다. 메이저, 프리미엄, 위클리로 나뉘는데 일단 메이저의 매출 비중이 낙찰 금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메이저는 쉽게 말하면 VV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술품 경매 시장, 아무래도 대중들보다는 고액 자산가들, 정말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 참여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시장입니다. 그런 그레이드가 바로 메이저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메이저 등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상위 12고객 매출 구성 비율 추이인데요. 2019년만 하더라도 7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3.7%입니다. 상위 10개 고객의 매출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VVIP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VVIP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VVIP가 딴 플랫폼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매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게 특정 고객에 편중되지 않고 점점 고르게 분산되는 추이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K옥션의 공모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앞서 살펴본 서울옥션과 해외 기업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옥션의 PER은 27배, 해외 기업의 PER은 21배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PER을 평균을 냈습니다. 참고로 PER 산출에 적용된 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한산 순이익입니다. 미래 순이익이 아니라 과거 순이익을 적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기업의 평균 PER이 24배입니다. K옥션 역시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을 해서 밸류를 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할인율을 30%에서 40%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공모가 최상단으로 확정이 됐지만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모가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수혜 측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오른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멀티플, 즉 PER 배수를 올려주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NFT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NFT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즉, 가긴 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옥션에 비해서 이 K옥션이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가치, 밸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K옥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수혜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의 수혜측 결과입니다. 수혜측 비율이 1638대 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10.7%에 해당이 되고요.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좀 낮은 편이에요. 18.9%. 이것도 상위 12%.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도 94.5%입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면 12.1%.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역시 36.8%로 인해서 백분율로 따지면 27.5%입니다. 자, 그래서 공모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고요. 이게 무려 상위 4%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옥션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 비슷하게 받은 기업들 살펴보고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옥션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성과입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부터 YM텍까지 나치 익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SKI 테크놀로지, 일진하이 솔루스 이런 굴지의 공모주들 역시 K옥션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 살펴보니까 샘CNS를 제외하고는 다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 3개 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 SKIT,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유독 샘CNS가 상당히 좀 부진했죠. 샘CNS가 상장했을 당시에 공모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SKI 테크놀로지, 일진하이솔루스처럼 상장하고 나서 더블, 따상 이렇게 갈 것이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공모시장의 눈높이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최근에 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러한 공격적인 긴축 얘기를 꺼내 들고 있거든요. 즉, 유동성이 앞으로 좀 많이 회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시장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시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기대 수익률을 갖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무조건적으로 따상 기록한다 라기보다도 확실히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은 눈높이는 다소 좀 낮출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옥션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 NFT 관련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는 K옥션의 NFT 사업 진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옥션이 가는데 1, 2위를 다투는 K옥션이 서울옥션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모지표 종합점수 매우 높았죠.
따상을 기록한 그런 기업들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낮아진 이 공모 시장의 기대 수익률 눈높이를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K옥션이 NFT 관련해서 정말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 더블, 따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섬찟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 수익률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외에서는 현재 26,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신용증권 계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청약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